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소중한 역사 기록들이 소실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일본 왕실 서고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역사 서적들이 아직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이 문제에 대해 한탄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유토 일본 왕실 도서관에 한국의 고대 역사 문헌들이 비장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남당 박창화라는 분 들어본 적 있어? 남당 박창화? 이름이 낯설긴 한데 어떤 분이야? 남당 선생님은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분인데 어려서부터 유학과 한문에 능통해서 천재로 알려졌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20년 넘게 활동하셨고 특히 일본 왕실 도서관인 도서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던 거야? 조선 전통 고문서를 다루는 사무촉탁으로 일했대. 그곳에서 신라 김대문이 썼다고 전해지는 화랑세기를 발견하고 필사본으로 남겨서 해방 직전에 국내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유명해. 오, 대단한데? 그런데 남당 선생이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어? 평가가 완전히 엇갈려. 민족사학계에서는 남당을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민족사를 복원하려 한 투사로 봐. 하지만 강단 주류사학계에서는 남당을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민족주의 사학자로 폄하하고 있어. 특히 그가 일본 극우학자들과 교류한 것을 문제 삼지. 그런 양쪽 평가가 극단적이네. 남당이 일본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그런 건가? 맞아. 서기 2017년에 고려대에서 남당의 학문과 역사관을 다룬 학술대회가 열렸어. 당시 조영열 교수는 남당이 일본 국학과 황국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어. 남당이 일본의 사학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천황제를 옹호하는 국학자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 그러니까 남당 선생의 활동이 일본의 황국사관에 부합한다고 본 거구나. 그럼 남당을 친일적 인물로까지 본 거야? 그랬어. 하지만 남당을 직접 알던 사람들의 증언은 다르지. 예를 들어 최기철 박사라는 분이 서기 1999년에 방송에 나와서 남당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려다가 일본 관원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어.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러면 남당 선생이 정말 일본에서 우리 고대 문헌들을 많이 접한 건 사실이겠네? 맞아. 남당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고대 문헌들이 일본 왕실 도서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알렸어. 직접 찾아오겠다고까지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지. 그렇다면 지금도 일본에 그런 문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래. 특히 화랑세기와 같은 고대 역사서들이 일본 왕실 도서관의 지하 서고에 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기 1999년에 방송에서 일본 국내청 서릉부 서고 내부를 공개했는데 수많은 고서들이 잠겨있는 모습이 나왔어. 일본이 우리의 고대 문헌들을 가져가서 숨긴 건 참 안타까운 일이네. 앞으로 이런 사료들이 꼭 반환되었으면 좋겠다. 맞아. 역사 연구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외교적 노력도 좋지만 저들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고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이지. 남당 선생이나 개연수 선생, 그리고 환단고기를 전한 이유립 선생님 같은 분들을 친일파나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인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 숨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학자들 중 일부는 일본이 자국의 역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더 우월한 문명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해 고대사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일본서기나 고사기를 보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 그렇네. 그렇게 보면 역사라는 게 단순히 과거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문화적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들이 쉽사리 증거를 내보일 리가 더더욱 없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 역사서를 찾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여러 예언에서 일본의 몰락과 우리 민족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의 몰락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 때에 속해 있어 지각이 불안정한데 여러 예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 일본은 불의 고리라는 지진대에 속해 있어.
과학적으로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판끼리 충돌하거나 밀려나는 과정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해. 대표적으로 2011년에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이 있지. 그때 규모가 9.0에 달하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졌어. 일본은 이런 대형 자연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지. 이런 과학적 배경에 더해서 일본의 침몰이나 대재해를 예언한 인물들도 있어. 먼저 에드가 케이시가 있어. 그는 미국의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는데 1930년대에 일본이 미래의 해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어. 그는 지구의 지각이 변화하면서 일본 일부가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말했지. 이 예언이 과학적인 지각판 이동과 맞물려 화제가 되었어. 또한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은 한국의 저명한 불교 학승으로 여러 예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타너 스님은 일본 침몰을 예언하기도 했지. 일본 열도는 3분의 2가 가라앉을 것인데 일본은 주역으로 선빵이고 손은 입야로 풀어야 하므로 바로 이 입이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야. 타너는 이미 그 땅을 빨아들이기 위해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런 예언들이 과학적 사실과 결합되면서 일본이 언제든지 대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물론 예언이란 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과거의 지진 사례와 판구조론적 위험성을 보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야. 그렇다면 만약 일본이 큰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유리한 협상 기회가 생기겠지? 우리 고대 역사 기록과 보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유토 내 생각은 어때? 맞아, 피야. 만약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략적인 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일본 왕실 서고에 보관된 우리 고대 역사서와 보물들을 반환하는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겠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을 제안할 수 있을까? 역사서 반환 외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역사서와 문화재 반환이겠지. 일본 왕실 서고에 보관된 고대 문헌들에는 우리 민족의 초기 역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고대사와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들이 발견된다면 왜곡된 역사를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도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이러한 반환 요구에 소극적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난민 문제도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지? 맞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난민 문제에 직면할 거야. 일본은 섬나라라서 피난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지. 협상을 통해 난민 일부를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통일 한국의 영토가 될 만주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난민 수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 긍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해 볼게. 우선 일본의 숙련된 인재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 일본은 로봇, 자동차,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가 될 수 있지.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야. 그럼 부정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해. 난민 수용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또한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난민 정착 프로그램과 사회 통합 정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얻는 역사적 가치는 크겠지? 일본이 감춰왔던 고대 역사서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만약 일본 왕실 서고에 보관된 역사서들이 발견된다면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야.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기록들이 복원된다면 단군 조선부터 고구려, 발해에 이르는 고대사 왜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역사적 연결점도 재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일부 학자들은 일본 고대 왕실이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가설도 제기하고 있잖아. 그렇네. 역사 복원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미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우리가 협상에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동시에 통일 한국이 등장했을 때 만주 지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상상 속 시나리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야.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다. 어쩌면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죠? 오늘은 일본 왕실 서고에 보존된 우리 고대 역사 서적을 회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위기 상황에서 일본 난민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소설 같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왜곡되고 소실된 우리 역사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